부터 합시다. 수열의 기납적 질문 왔어요. 내가 좀 들어온 게 많지. 144쪽 뭐가? 유형 71 144쪽 응? 기납적 정의 아니야? 줄 앞에도 우리 앞에 됐어? 저번에 안 끝났어? 아 그래? 난 왜 귀납적 정의만 좀 몰라 기억하고 있지? 왜 프린트가 없고? 이상하네. 정말 안 끝났구나. 아하, 이걸 내가 다 줬구나 한 번에. 144쪽 4쪽에 유형 71 유형 71? 페이지 144네요. 숫자가 만만치 않았겠는데? 진짜 많았어요. 나는 이거 말고 수학적 기능법만 있는 줄 알고 별거 아니구나. 그냥 푸는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지. 자, 6번 볼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업함수가 시그마에 들어간 형태나 아니면 이제 규칙을 찾아서 해결하는 형태인데요. 보면은 6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그마 N1부터 50까지네요. 그리고 앞에 N이 있죠. 이렇게 N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N파이 플러스 코사인의 2분의 N파이 하고 여기 전체에 N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4개까지는 돌려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일반항 AN에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면 n에 사인의 2분의 n파이 하고요. 플러스 코사인 2분의 n파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n제곱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렇죠? 그러면 해보자고요. 1넣으면 여기 앞에 어차피 1이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1 더하기 0의 1제곱이죠. 그래서 1을 그냥 쓸게요. 과정을 보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면 2 곱하기 여기 뭐예요? 2는 여기가 0이죠.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에 이제 제곱 이렇게 되나요? 괜찮아요? 여기도 2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앞에 것도 써줘. 여기다가 2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0,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뭐예요? 3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플러스 0 되고 여기 세제곱. 그 다음에 4 넣으면 여기가 4가 되고 4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앞에는 또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뭐예요? 1,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왜냐하면 왜 4를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4를 넣으면 한 주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니 헷갈리면 또 해오라 돼. A 5를 넣었어. 그럼 여기 뭐가 돼? 선생님이 원래 2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돼. 5하고 여기 또 1 더하기 0에 5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어차피 2파이 덜어냈으니까. 맞네? 여기 6이면 여기도 6하고 0 빼기 1에 6제곱일 거란 말이지. 이 라인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1, 7 넣으면 7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0에 뭐에 해제곱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돼? 그 다음에 8 넣으면 여기는 8에다가 뭐요? 네, 0 더하기 1에 8제곱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까요? 그럼 4개씩 누가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요게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옆칸으로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1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5 더하기 6 빼기 7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하나 더 적을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11 더하기 12 이렇게.
그래서 4개씩 가니까 48까지는 딱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48이겠지. 여기 빼기 더하기 47이 거고 여기가 46이고 그 다음에 4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이거 쓰면 되잖아요. 49 더하기 5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계산할 때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 걸 나중에 2번 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산하자고. 쉬운 방법. K는 1부터 50까지 그냥 K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자고. 2배에 3, 7, 11 해서 점점점 해가지고 47까지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일반항 찾으면 되지. 4n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됐어요? 뭔 얘기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기를 이렇게 4개씩으로 계산하면 편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저기 대부분의 이제 합이라던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수학적 기납법 정의 종을 가면 보통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규칙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 규칙을 찾아서 이걸로 일반항. 근데 요새는 일반항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규칙을 찾아서 그 안에서 이제 합을 계산한다던가 그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뭔가 몇 번째 항을 구한다던가 합을 구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156쪽에 24번이요. 156쪽에 156쪽 24번. 얘도 노가다예요. 이게 왜 얘가 선생님이 이제 매해마다 문제를 좀 보는데 해마다 겪는 생각인데 2017년이랑 2018년이랑 2019년에 뭔 일이 있었나 봐. 그때 노가다가 진짜 많아. 모의고사에. 자, 페이지 156입니다. 24번인데요.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열이 2개가 있는데 얘랑 1이래요. 그리고 B1은 몰라요. K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A의 다음 번째 항을 계산할 때 그 전의 항의 제곱에서 처음의 항의 제곱을 빼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다 bn 플러스 1이 an 가져오고 bn 하고 더하기 n으로 계산한대요. 이렇게. 와우. 근데 b 20번째를 했는데 내가 14래요. k가 얼마냐? 노가다네요. 완전 노가다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세 번째로 가면 얘가 두 번째 제곱에서 첫 번째 제곱을 뺄 거 아니에요. 1 빼기 1이니까 0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요거 두 개 보관한 거잖아요. 얘랑 또 갖다 쓰는 거예요. 네 번째 항이면 세 번째 항 제곱 빼기 두 번째 항의 제곱이니까 0이잖아요. 0 빼기 1이라서 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규칙이 나오려나? 다섯 번째 항으로 가면 네 번째 항의 제곱에서 세 번째 항의 제곱을 빼. 여기서 이거 빼니까 1 빼기 0에서 1. 여기서 여기다가 적어놓을까? A1은 1, A2도 1 이렇게 적어놓고 규칙 찾아야지 뭐. 여섯 번째 항으로 가면 다섯 번째 항의 제곱에서 네 번째 항의 제곱을 빼니까 1 빼기 1이라서 다시 0.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으로 가면 여섯 번째 항의 제곱에서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을 빼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죠? 0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 제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가겠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제해 놓고 돌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규칙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면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여덟 번째 항은 다시 1이겠죠. 아홉 번째 항은 다시 0이고 열 번째 항은 다시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돌겠죠. 패턴이니까. 그럼 적어놓고 두 번째 항부터 갈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랑 같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예선생님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풀어보려고 했거든? 안 돼. 누가 나야.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도 이거 뭔가 나오겠지? 라고 계산을 했어. 근데 안 나와. 여기 1, 1이래. 하필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시작했으면 뭔가 좀 1, 0, 1, 0, 1, 0 이렇게 끝났을 텐데 이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써야 돼. 어쩔 수 없죠. 여기다 1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게 1하고 빼기 K하고 플러스 1이어서 여기 2-K예요. 얘도 몰라? 계속 써야 돼. 그러면 B3는요. A2 빼기 B2에다 더하기 2를 해야 되죠. A2가 1이지.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K가 되네요. 네 번째 항으로 가면 A3 빼기 A3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A3이 0이죠. 0 마이너스 1 플러스 K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마이너스 K 이렇게. 규칙이 반복되나? 아닌데 얘 기억에는 아니었는데 뒤에 오는 내가 뭐 계산 선생님 혹시나 계산 잘못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그 다음 B4를 빼고 더하기 4라서 이때 여기까지였구나. 그 다음에 계속 커지게 되는 숫자가 A4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4 그러면 아니네. 반복되네. 내가 계산 잘못했니? 마이너스 1, 0, 1 바뀌나? 왜 안 바뀌지? B의 6 A5 빼기 B의 5 더하기 5 그럼 A5가 1이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K하고 더하기 5 바뀌네. 여기가 5-K가 되죠. 그래서 B의 7, A6 빼기 B의 6 더하기 6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A6이 0이죠. 0 빼기 5-K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K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홀수를 계속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숫자만 바뀌고. 맞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A에 B에 20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순서대로 가면 B에 20이 이렇게 되거든요. A에 그러면 B에 만약에 19가 1 플러스 K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에 19 빼기 B에 19 더하기 19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맞나? 아니네. 그렇게 안 나오네. 언제까지는? 선생님이 계산한 걸로 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11-K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까지 했지 내가 계산? 모르겠네. 선생님이 막 적어놔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14예요.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거 계속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예요. 선생님도 하다가 규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이 다음부터인가 규칙이 틀어질걸요. 몇 번째부터였더라? 막 적었다. 다 하셔야 돼요. 여기. 규칙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1 플러스 K가 안 나오나 다음에? 두 개만 더 해볼까? B의 8이 A7 빼기 B7 플러스 7이거든요. A7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빼기 1 플러스 K하고 플러스 7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네. 계속 달라지네요. B9가 A8 빼기 B8 플러스
8이 1이죠.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하고 플러스 8이라서 얘가 또 4 플러스 k가 나와요. 달라지죠? 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칙을 찾았구나 생각하고 풀었다가 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계속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노가다. 규칙이 없어. 나도 이거 찾으려고 했거든. 규칙이 안 나와. 선생님도 기억이 났다. 나 그래서 여기랑 여기까지 했다가 이렇게 해서 k번째 그러니까 홀수는 1 플러스 k가 나오는데 계속 풀었는데 답이 틀렸어. 그래서 그냥 다 했어. 기억이 났다.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노가다 문제. 여기 희한하게 노가다 문제가 많아. 선생님 규칙 찾다가 죽을 뻔 안 나와? 규칙. 노가다 맞아요. 선생님 왜 적어놨어? 노가다. 적어놨어. 다음. 진짜 노가다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풀라는 거예요. 가끔 해설지도 보면 그냥 다 노가다로 풀어놨더라고. 또 159쪽에 3번이요. 159쪽에 3번. 혁이 몰라? 번호 알려드릴까요? 아니 번호는 아는데 혹시 몰라? 네. 어딘지? 일단 내 전에 뭔일 있나? 자, 159페이지 맞죠? 페이지 159에 3번 볼까요? 얘도 살짝 노가다긴 한데 노가다로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의 점 a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첫 번째 좌표는 0,0이에요. 나 n이 짝이면 an이 a의 n 플러스 이렇게 다음 좌표 넘어갈 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에 2분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 그치. 선생님 잘못 썼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a의 n-1이 an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a의 n-1이 an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n제곱은 a의 n번째 좌표는 a의 n-1을 이번에는 x 좌표로 마이너스 1의 2분의 n-1 곱하기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다라는 거죠. 규칙대로 또 해야 돼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자, A1이 0,0이에요. 자, A2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항이니까 얘가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짝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써야지. 여기 n이 짝수니까. 전에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y좌표에다가 유지거리를 한 건데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1에 1제곱하고 2 넣어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0,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는 여기서 자 n이 홀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여기다가 3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3 넣으면 마이너스 1에 1제곱하고 3이니까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다. 여기 똑같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 네 번째 항으로 갈까요? 규칙을 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한 칸씩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는 건데 결국에는 똑같은 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짝수 넣나 여기다가 홀수 넣나 계산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 숫자고 그 다음 숫자 그 원래 자기 숫자니까 똑같은 걸 계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짝수면 홀수를 뺄 거고 원래 홀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규칙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네 번째 하고 보면 여기가 짝수란 말이야. n이. 그래서 원래 있던 y좌표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y좌표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3 그대로 온 거지.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쓰세요. 계산하지 마. 규칙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거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 얘 마이너스 3 더하기 5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5겠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한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6번째 한번 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그냥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3 더하기 5에다가 자 봐요.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고 6 넣었으니까 7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5 빼기 7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7번째는 이거겠지. 마이너스 3 더하기 5 플러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7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해 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좋아요. 자, 이제 규칙을 찾아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의 30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일단 짝수는 같지 않죠. 홀수면 얘네들이 같을 거야. 그래서 거의 뭐 더하면 되긴 하는데 다르겠죠. 그럼 나는 여기까지 구하려고 해요. A 29 먼저 구하자고. A 29. 얘네는 같을 거야. 여기랑 여기 두 개네. 이게 두 개.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규칙을 찾았을 때 일단은 뭐 뒤에 거부터 짝수라고 생각하면 앞에 거부터 찾아도 상관없고요. 홀수라고 하면 뒤에 거부터 찾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 홀수라고 했을 때 뒤에 걸 한번 계산하면 얘네들이 같을 거니까 어차피 여기 계산하자고요. 그럼 봐봐요. 여기 칸으로 따지면 여기가 홀수일 때 3일 때 자리가 한 자리죠. 마이너스 3 맞아요? 5일 때 두 칸이에요. 그 다음에 7일 때 하나 둘 셋 세 자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A의 2n 플러스 1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인 거지. 여기가 n이 1일 때 이렇게 따지. 그러니까 A의 규칙 찾는 거야. 요거일 때 이게 n이 1인 거죠. 그럼 여기가 3이니까. 그럼 그 숫자부터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식에 들어가는 애,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뭐yn이라고 할까요? yn이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yn. 여기가yn이면 yn이 이거를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7 더하기 뭐 9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봐봐요. 자기 숫자까지예요. 3이면 3, 5면 5까지. 7이면 7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까지겠죠. 어떻게 집어넣어서 그렇죠. 여기 정확히 마이너스 1에 2n 여기가 n이면 3이면 홀수니까 n제곱 이렇게 쓰겠죠. 2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규칙 찾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시 헷갈리죠. 1 넣으면 3 맞죠? 3이면 그 숫자까지예요. 근데 1이면 마이너스고요. 얘가 n이 2일 때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예요. 여기가 n이 3일 때잖아요. 이걸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A의 29를 찾으려면 n이 얼마란 얘기예요? 14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그때의 y의 14, 14번째 여기 들어가는 숫자 y좌표에 들어가는 애는 그냥 n 쓰지 말자. y좌표에 들어가는 애는 이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7 점점점 해서 자 14면 여기 뭐가 온다고요? 이 숫자가 온다고요. 근데 짝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더하기 20겠죠. 이렇게. 여기는 몇 개예요? 14개.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2분의 14개 하고 맨 앞에 거 뒤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요? 얼마냐? 7 곱하기 24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 뭐해? 168이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A의 29번째 항은 168,168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니? 잠깐만. 아니지.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그치. 등차가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아니지. 큰일 날 뻔했어. 더하기 빼기잖아.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씩 묶어야 되는군요. 다시 씁시다. 29까지니까 이렇게 써야지. 9. 왠지 숫자가 너무 크다 했어. 마이너스 11 더하기 14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울게요. 노가다는.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29인데 요 앞에가 마이너스 27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바보같이 계산해죠. 선생님 여기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4겠죠. 뭐 한 거야 지금? 14개니까요. 맞죠? 그러면 A 29라는 거 이거야. 14,14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A에 30으로 가면 여기는 14가 맞겠죠. 뒤에 것만 바뀔 거니까 저기식에 따르면 여기서 14에다가 뭐예요? 이거 한번 더 써야죠. 14를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 7제곱하고 여기에 30이니까 뭐예요? 31이 빠지는 거죠. 그럼 계산이 됐네. 야씨 이것도 녹아다네. 됐나요? 그럼 30일에다가 28 계산하면 되겠네? 맞죠? 노가다들이 진짜 많구나. 다음. 이 문제가 뭐냐면 포인트가 이거라고요. 규칙 찾아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5 이렇게 7, 7 이렇게 가면 29까지는 여기랑 여기 똑같고 그 다음 넘어갈 때 하나 더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쭉 나열하면 일반항을 안 찾아도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더하기 빼기 하니까 두 개씩일 거니까 29면 짝수일 것 같고 14개 대 하나. 규칙만 찾으면 되겠네요. 규칙 찾기 쉽지는 않죠. 또 이거 웬일이야? 연락도 없어. 엎은 거. 다음 162쪽에 9번 160쪽에 9번 보자.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몇 개가 늘어나는지만 파악하면 풀 수 있어요. 그게 쉽진 않죠. 지워도 되지. 6이 지워도 되지. 이렇게만 지워. 페이지 162에 9번 봅시다. 자, 아래 그림에서 P1은 합동인 세 원을 서로 외접하게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 두 개를 그린 도형이다. 아, 그 안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군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니? 이게 안에 동그라미 보이니? 그러니까 P1이 5개인 게 이거예요. 요 안에 지금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 있고 요 가운데 원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5개인 거야. 여기 5개인 거예요. 요 가운데 하나 원이 더 들어가 있어. 거기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세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 두 개를 그린 모양이다. 이거 하나 이렇게. 돼요? 뭔 얘기인지. 그런 다음에 P2는 얘 같은 모양의 세 개를 또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걸 또 하나 둘 셋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도 요거랑 요거를 그린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갖다 놓고 저 세 도형에 동시에 접한 원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걸 하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간단하네. 봐봐요. 얘가 A1이잖아요. 그럼 A2는
A2는 봐봐요. 요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일단 얘의 3배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 매접하는 거랑 매접하는 거 그랬으니까 2개 더 들어가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럼 A3도 마찬가지죠. 얘가 또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랑 밖에 들어가는 거 2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잖아. 일반항 AN 플러스 1이 3의 AN 플러스 2인 거죠. 첫 번째 항이 공부. 이거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알려줬어요. 이거 말고 나온다니까. 아 10년도구나. 2010년이네. 다음 질문. 뒤에는 안 풀었어? 수학적 기능법 안 풀었어? 빈칸 넣기 연습해야 되는데. 최고 난이도 안 풀었어요? 이 최고 난이도 중에 몇 개는 우리가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좀 한 것들도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없나? 다 풀 줄 알아가지고. 진짜 안 한 거야? 아 진짜 다 푼 거야? 저기요? 다들 어디 갔어요? 근데 반응도 왜 이래 분위기가? 쌤 너무 많았어요. 네. 블랙은요? 블랙 질문 받을까요? 적분 풀만 하던가요? 선생님이 오늘 개념 설명은 조금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할만해요? 그나마 제일 최근에 배운 거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이거였잖아. 불과 두세 달 전에 했었던 기억이 생생한 아니야? 선생님이 착각이나요? 없구나. 충분하세요. 충분히 있어요. 105페이지에 3번에 디귿이. 아, 근데 이거는 이게 거기에 있는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풀이 안 봤어요? 풀이 봤어요.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블랙입니다. 블랙의 105페이지 3번. 자, 최고 차잉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가 0이랑 k의 극소값을 극대와 극소를 갖죠. 그럼 그래프가 최고 차잉의 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x가 0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x가 k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k는 양수다라는 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가 생각보다 무서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잘 해야 돼요.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를 적분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fx를 미분한 애를 절대값 해놓고 적분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ft 더하기 f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기억과 니은을 잘 해놨는데 기억은 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분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fx가 최고차의 양수인 걸 계산을 하게 되면 f 플라임 x는 뭐 앞에가 어떤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x-k 형태를 띄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그걸로 계산을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자, 기억이 그냥 숙기가 다 0부터 왜냐하면 기억이랑 니은이 필요해서 k까지의 f 플라임 x의 dx를 계산하면 얘가 0보다 작죠. 이해되십니까? 왜요? 다 음수예요, 얘가. 그러니까 요게 y는 fx면 f 플라임 x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여기 k예요. 여기 당연히 양변수 이게 음수겠죠. 그리고 그냥 뭐 미분과 적분의 관계 식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도요. 니은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니은이 있어야 디귿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니은이 없으면 디귿을 못 풀어요. 자, 니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식을 가져다가 t로 미분을 하면 저게 지금 t에 대한 식이잖아요. t에 대한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t로 미분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절대값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절대값 f 플라임 t가 나오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ft 플라임 t가 나오죠. 어차피 여기 상수니까 날라가요. 이해 되세요? 뭔 얘기인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f 플라임 t가 뭐다? 양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절대값이랑 원래값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어디서 그랬어요? 여기서요. t가 1보다 크면 그럼 뭐예요? 증가죠. 응? 그러니까 t가 1보다 큰 데서는 미분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증가잖아요. 그럼 t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x가 0일 때야. 여기가 x가 k일 때야. 그럼 여기 t가 있어야 되니까 1보다 크니까 여기 1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가 이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되실까요? 그래야 t일 때의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디귿을 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의 얘기를 가지고서 자, fx의 극소가 0이다라는 거죠. 극소는 0이잖아요. k니까. 맞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적분을 해야겠죠. f 플라임 x를 거기서 구해놓은 거니까 여기 a 썼냐? a 안 썼죠? 그럼 여기서 씁시다. a의 x의 x-k라고 해요. 그러면 저기다 집어넣을까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0을 넣으면은 k를 넣으면 0이고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a의 x의 x-k의 절대값의 dx를 해야겠네요.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어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주어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t가 1보다 큰 거니까 범위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그래프가 저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면서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 1이 있거든. 이쪽에 아무튼 t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걸 계산할 건데 절대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되세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k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ax 제곱에 플러스 ka kx 이렇게.
dx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k부터 t까지는 그냥 해야죠. ax제곱 마이너스 akx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그럼 얘가 뭐에 대한 식이 나오냐면 k와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어렵네. 쉽지 않군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이거면 ft도 구할 수 있잖아요. 저거 집어넣어야 돼요. 더하기 노가다를 다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x세제곱 2분의 ak의 x제곱 여기부터 k까지 여기도 3분의 a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의 x의 제곱은 k부터 t까지 이렇게. 요거는 거기 있는 걸 갖다 쓸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걸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3분의 a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k의 t의 제곱 플러스 3분의 ak 세제곱이 나온대.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근데 이제 이 식에다 갖다 써야 되니까 fx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fx는 그냥 이걸 바꾸는 거예요. ax, x-k, dx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이거죠. 3분의 a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k의 x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0도 c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를 t로 바꿔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얘가 뭐랑 같다 그랬냐면 얘가 ft 더하기 f0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둘 더해서 넣어요. t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얘가 3분의 a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k의 t의 제곱 하고 플러스 2c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 같고 둘이 같으니까 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뭐가 되냐면 6분의 a의 k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fx에다. 됐나요? 여기서 c가 나누니까 6분의 a의 k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fx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a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k의 x제곱은 플러스 6분의 ak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극소가 언제라고요? k일 때. 맞아요? 그럼 극소값은 fk가 되겠죠. 그럼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3분의 a의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k의 세제곱 플러스 6분의 ak 세제곱이니까 계산하면 0입니다. 극소가 여기에 맞는 거죠. 노가다 이거 계산해야 돼요. 왼쪽이랑 좌변이랑 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나가 되게 무서운 얘기라고. 요 범위 내에서 요게 성립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게 깔끔하게 떨어졌을 텐데 딱 맞으니까. 그럼 얘가 그냥 양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에서 하필 자꾸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모르고. 요 얘기가 중요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붙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붙는다. 범위별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이에요. 그래서 계산 실력도 필요해요. 이런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안 푸는 문제인데 저번에 숙제에서 적분까지 했다는 거 아니? 몇 명?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축 쳐져 있어. 왜 그래? 전몽. 지금 저 이거 한부 더. 아 저번에 얘기했었지. 저 페이지 적어드리는데. 아니 그냥 다 해줄게. 네가 골라. 네. 없으면 이거 다음에 또 풀고 또 질문하세요. 분명히 여기 안 푸는 사람이 있는 거 같으니 끝까지.
뒤에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있고 특히 아까 수열의 기납 정의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이 뒤에 난이도 있는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번에 확통할 때 여기는 몇 명 그때 없었잖아요. 2명인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원래는 내가 얘기했죠. 모의고사를 선생님 걸 풀려고 했는데 학원에서 모의고사 문제집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집을 풀 것 같고요. 계속 싸우고 있긴 한데 우선은 그거까지는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그니처처럼 OMR 카드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시그니처를 그러면 우리가 숙제를 하고 선생님이 그 문제집 나오면 그게 다음 주나 돼야 나온대요. 그거 말고 또 나온다. 3월 모의고사 문제집 대비가 나온대요. 선생님이 속았어. 안 나온다 그랬거든. 이것까지만 나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설지를 내가 잘 만들었냐고 얘기했더니 그건 해설지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잘 나왔다고 확인하는데 아직 확인 못했거든요. 일단 확인해보고 그것도 저거 오다부터 해야 된대요. 그럼 이건 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수원 대비고 그건 수원 수트 다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선생님도 물어봤어. 왜 그럼 처음부터 그걸 만들지 이걸 왜 만들었냐고. 근데 계획이 바뀌었대요. 아니면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송파에서 이걸 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어부지로 듣기로는 왜 수원만 있냐 수트는 왜 없냐라는 학생들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수원 수트가 있는 문제집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처럼 숙제로 나가고요. 그 시그니처 3회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선생님 종이 줄 테니까 저거 선생님 주세요. 오답 나눠줄 테니까. 안 봤어? 안 봤어. 선생님 내가 저번에 알려달라고 했잖아. 채점하고.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을 확인해서 선생님도 오답을 줄 테니까 그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답지를 주지 말래요. 해설지를 주지 말래요. 학원에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학원에서 근데 원래 3학년 거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설지를 주지 말래요. 잘못되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지. 근데 이걸 해설지를 안 주면 내가 다 풀어야 되는 건데 다 풀어서 쓰는 건 힘들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지. 막 그냥 혼자서 해결해도 되는 것들까지 선생님이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블랙 같은 경우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보고 답지를 내가 따로 만들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혹시 문제집 생각해 봤어요? 몇 명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문제집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기출문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선생님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뭘 풀지? 그래서 문제집을 또 이거 사야 되니까 내가 사란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선생님이 아예 이번에는 그냥 제본을 떠서 줄 건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반반 뜰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뒷부분 이렇게. 그거는 문제집 혹시 있으면 서점 가서 보다가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 이 문제집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안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풀고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선생님 그걸 또 뭐 사던가 아니면 같이 사던가 할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투가 끝났어도 수투는 계속 할 거고요. 수원도 이제 블랙을 풀 거거든요. 안 사도 돼. 근데 저번에 결제했더라. 블랙. 수원 수투를 다 결제했더라. 그래서 수원은 이따가 선생님 줄게요. 그리고 접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는 한번 해야 되겠죠? 안 해도 돼? 아니 필요한 것만 할게요. 선생님 보고 중간에 필요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안 갖고 왔다고? 내가 왜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니? 이게 아니니? 기억이 없니? 이반이 아닌가요? 3회 우리 2회 풀었니? 2회는 풀었어요? 풀이했어요? 했어? 저기 기억 잘 안 나세요? 2회를 풀이했어요? 3회만 안 한 거지 그럼 풀이를 질문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 지금 시그니처 다 없네.
그럼 오형마크도 안 냈지? 언제 주시려고요? 토요일날 주시려고요? 이번 주 또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4회를 푸셔야 돼요. 되겠죠? 4회. 이따가 선생님 답지 줄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 수원을 줄게요. 됐죠? 잠깐 쉽시다. 선생님 저 시트 풀다가 모르는 거 갖고 와도 돼요? 네. 일단 전체적인 얘기랑 그 다음에 푸는데 필요한 유형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뭐 그 지금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적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죠. 만약에 옛날 방법으로 배웠다면 역사적인, 수학의 역사적인 방법으로 배웠다면 얘가 먼저거든요. 미분보다. 무슨 얘기냐면 적분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뭐 그릇을 부피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쓰이는 것들에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고요. 미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변화율이라던가 그래프 내에서의 변화를 읽는 방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에 적분부터 가르쳤더니 방법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 바꿨어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적분을 가르쳤더니 조금 더 효과적이어서 미분을 배운 다음에 적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x의 세제곱도 미분을 하면 3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을 해도 3x제곱이에요.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1000을 해도 1000을 미분을 해도 3x제곱인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이 3x제곱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인테그랄 3의 x제곱에 우리는 이거 다 아니까 이걸 x 세제곱 플러스 c라고 해서 이거를 적분 상수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이죠. 뭐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왜요?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함수가 딱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름이 부정적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적분과 미분의 관계죠.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있어요. 근데 걔를 미분을 한 상황에서 적분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 라는 상황에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f'x의 dx가 되면서 여기에 c가 따라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적분을 한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 x로 얘는 보다 그냥 fx다. 둘이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고요. 더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부정적분에서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은 x의 n제곱을 우리가 미분했을 때 얘가 nx의 n-1이라는 사실을 거꾸로 계산해요. 인테그랄 x n제곱의 dx를 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죠?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형태가 된다는 거. 솔직히 이제 수투에서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다음 식의 적분을 많이 쓸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밖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을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사실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문제의 유형을 보게 되죠.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거 갖다가 계산을 한다거나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고요. 옛날에 비해서 부정적분의 그 개념적인 범위의 문제 유형이 조금 많이 작아졌어요. 옛날에는 부정적분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적분의 문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자, 정적분은 원래는 얘가 있었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죽었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얘기를 조금 집어넣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fx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를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s라고 해서 이렇게 곡선 안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냥 다른 설명, 디테일 설명하지 않고 방법만 설명을 할게요. 뭐 하다 보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y는 fx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로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n등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n등분을 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자르든 뒤쪽에서 자르든지 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이 밑변을 우리가 이제 델타 x라고 그러죠. 저게 이제 요 길이가 b-a라서 델타 x는 밑변의 길이죠. 이게 n분의 b-a가 돼요. 이렇게. 높이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함수값 이렇게. 그래서 xk 중간에 xk를 결정을 하면 높이는 높이의 개념이 쓰여지는 건 f의 x의 k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랑 곱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죠. 시그마 맨 처음에 k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델타 x에다가 fxk를 계산할 거냐, 또는 오른쪽에서 이제 자르게 되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르게 되는, 큰 쪽에서 자르게 되는 녀석으로 계산을 했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밑변에다가 높이를 계산해서 다 더할 거냐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밑에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극한의 개념이 어떤 게 들어가게 되냐면, 자, 만약에 내가 똑같은 넓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번에는 이게 한 칸만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넓이를 구한 거랑, 그 다음에 똑같은 넓이에서 요거를 이렇게 크게 나눠서 계산했을 때의 넓이랑 차이가 여기서 적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즉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정말 얇게 쪼개가지고 이걸 무한대로 보낼 수 있게 쪼개는 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요 넓이와 같더라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적분의 정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린 요걸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델타 x가 요거예요. 요거 밑변, 그 다음에 거기다가 f의 xk를 집어넣어서 이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은 넓이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에 대한 그 함수값들의 합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의하기로 어떻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함수값들의 합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정적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사실 정도는 하나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구조법이 사라지긴 했어요. 안 써요, 구분구조법을.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가 얘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xk가 a에다가 뭐였냐면 n분의 b-a의 k 형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칸씩 옆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가 n분의 b-인데 뒤에다 적고요.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하고 뒤에 n분의 b-a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급수편이에요. 급수 형태에서 정적분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내신 대비 때 많이 풀었던 거라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이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 요거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부정적분을 먼저 쓰고
A부터 B까지 여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네. 뭐 이 방법을 모르지는 않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시작은 이러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y는 fx가 있습니다. 이건 t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 x축을 t축으로 좀 바꿔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 원래 b까지였는데 여기가 만약에 b까지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선생님이 x를 하나 결정해서 요 x를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일단 넓이를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이건 이거 아니겠냐는 거죠. a부터 x까지 ft dt 아니겠냐 라고 했어요. 자, 자세히 보면 얘가 뭐라 하냐고 물어본다면 뭐에 대한 변수에 대한 함수예요? 변수가 t가 아니라 x예요. 왜냐하면 이 x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서 이 넓이가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 정적분 내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적분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계산을 하기 위한 변수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지 얘가 뭘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여기 안에다가 부정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될까요? 무슨 얘기지? 그럼 얘가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를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맨 처음에 b를 넣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t dt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x에 관한 함수에 여기다 b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fb 플러스 c가 되죠. 얘를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a를 넣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t dt가 되고 그럼 이 직선이 x가 여기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넓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선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얘는 fa하고 플러스 c인데 여기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에서 c가 마이너스 fa가 되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얘가 fb 마이너스 fa가 된다라는 사실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적분의 미적분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 대부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느냐라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 다 알고 있죠? 계산도 할 줄 알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가 뭐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했냐면 x에 관한 함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가져다가 x에 관한 함수니까 x로 미분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얘를 미분하면 부정적분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죠.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양식 말고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a까지의 ftdt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여기에 x 플러스 a가 되고 빼기 fx가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가져와서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좀 계산이 더럽죠. 바로 미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뭘 하냐면 함수의 결정을 하죠. 내가 fx를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저걸 주고 미분을 해서 구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분을 해서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에 x-t를 주죠. 그 다음에 ft dt를 했는데 여기 어떤 x에 관한 2차식이나 3차식이 나오는 형태로 이제
그러면 요거를 두 번 미분해야 되잖아요. 요 x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쪼개서 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 dt로 만들고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t ft dt로 만들어서 똑같은 식을 주고 여길 미분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x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 함수 두 개가 곱해진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렇게 되고 그냥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미분. 여기서 뺄 때 전체적으로 요 얘기를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미분을 한 거고요. 여기 둘이 지워지죠. 얘가 나오면 한 번 더 미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많이 풀었던 문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미정계수 결정되지 않은 계수가 있을 때 꼭 식이 하나씩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요? 이게 뭐예요? 적분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항등식이에요.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x에다가 1 넣어보고 여기다가도 x에다가 1 넣어서 좌변이 0이 나오는 형태에서 미정계수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형태의 문제. 예, 까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고 유형별로는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되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준 프린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적인 걸 볼까요? 이거 말고 또 있나? 일단 특정적인 것부터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가 함수의 그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함수와 기함수. 그래서 만약에 무함수다 라고 한다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되는 형태. 얘는 y축대칭이에요. 뭐 우리가 배운 걸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다항함수 형태에서는 차수가 짝수 이거나 또는 상수함수 형태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삼각함수다. 삼각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삼각함수를 적분하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 사용해서 문제 풀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각함수에서 우함수는 뭐밖에 없어요? 네, 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다항함수다라고 했을 때 y는 x의 n제곱이면 n이 짝수 형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그리면 y축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녀석은 이거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를 하게 되면 여기 두 배의 0부터 a까지의 fx dx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기함수. 이거에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사실. 얘는 원점 대칭이죠. 이렇게 원점 대칭.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다항함수에서는 이거는 차수가 홀수 형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함수도 집어넣을까요? 삼각함수에서는 뭐 사인이거나 또는 탄젠트 형태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y는 만약에 x의 n제곱을 했을 때 n이 홀수다 라고 하면 1차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죠. 1차 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가 돼서 가장 간편하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를 하게 되면 0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두 함수를 가져다가 우리가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진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기는 좀 뭐랄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최근에 한 3개월 안에 내신 대비를 많이 했었던 파트라서 그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면 이제 이런 거죠. 곱이에요. 무함수와 기함수 곱,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함수랑 곱하면 우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플러스가 되는 형태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랑 우랑 곱하면 기가 되죠. 우랑 기랑 곱해도 기가 돼요. 기함수에다가 무함수에다가 무함수 곱하면 당연히 무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차수만 비교해봐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렇게 외우지 않고 선생님 한 가지만 보여주면 방법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무함수와 기함수를 줬는데 그냥 그 형태가 진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함수를 줬단 말이야. 우함수, 기함수를 사용하고 싶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F가 기예요. 그 다음에 GX가 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곱이니까 내가 HX라는 걸 이렇게 적으세요. FX 곱하기 GX라고 잡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익혀놔야 나중에 다른 게 나와도 우리가 해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넣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를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뭔 얘기지? 근데 F가 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FX가 나오고 G는 우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제 뭐냐? 마이너스 HX가 나오는 하고 얘가 이제 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합성이에요. 목소리 왜 이러니? 삑살이 나는데? 자, F가 G고요. 역시 똑같이 G가 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말하는 거야. F에다가 F를 G에다가 G를 합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G에다가 G를 합성했다고요. 결론은 계산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얘를 또 이렇게 놓는 거죠. HX를 F에다가 FX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세요. 마이너스 X를.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적이 이렇게. 괜찮으세요? 근데 F가 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안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 안에 F가 마이너스 얘가 T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T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죠? 얘가 마이너스 HX가 돼요. 그럼 얘가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에다가 기 합성 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우가 나와요. 해볼게요. 만약에 F 합성 G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HX라고 하죠. 이건 유액이에요. 기 합성은 기다. 옆에다 적을까 헷갈릴 테니까. HX를 F 합성 G에 X라고 쓰죠. 선생님 결국 이제 이걸 쓰는 방법은 그냥 외워도 상관없는데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직접 본인이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경우 근데 어차피 얘가 그냥 이거예요. G가 마이너스 먹거든요. G가 우라서 그러니까 그냥 HX가 되잖아요. 또는 이제 반대로 해볼까요? HX가 G 합성의 F의 X예요. 이렇게. 그러면 G에다가 여기서 G에다가 FX에다가 H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G에다가 F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것 같잖아요. 근데 FX가 마이너스를 뱉어도요. 이렇게 G는 그 마이너스를 먹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냥 H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G 합성 우를 하나, 우 합성 G를 하나, 둘 다 G가 나온다. 아니 우가 나온다는 거죠. 우랑 합성하는 건 할 필요 없죠. 뻔하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워도 되죠?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있어요. 만약에 fx가 기예요. 그럼 미분하면 뭐예요? 무죠.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fx가 무예요. 그럼 미분하면 기겠죠?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거꾸로 가볼까요? fx가 기예요. 적분하면 우예요. 또는 fx가 우예요. 적분하면 기예요. 맞아요? 뭐가 하나만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두 개 중에 하나 맞고 하나 틀려요. 뭘까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유는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상수가 따라와요. 상수함수는 우예요. 네. C 때문에 얘가 안 돼요. C가 0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G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간단하게 fx가 우리야 3x 제곱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인테그랄 fx dx를 해버리면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에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도 된다고 생각하고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얘 때문에, c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우였는데 적분했더니 기가 됐대. 그럼 c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얘가 0이면 얘가 기가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선생님 얘기? 그런 건 한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또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주기함수. 적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녀석이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해주는 건 어차피 이렇게 내가 지금 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 한 번에 기억해 놓으면 그냥 바로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함수는 뭐냐면 알죠? 인테그랄이 잘못 나오면 안 되지. 자, 주기함수 형태는 저번에 우리가 했듯이 x 플러스 a를 했을 때 fx가 되는 최소 양수 a를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기에 대한 주기성에 대한 설명은 관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fx가 성질이 그냥 제일 쉬운 문제. 첫 번째 조건 fx가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f에다가 x 플러스 1을 했더니 얘가 fx예요. 이거 주기가 2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주면 우리는 그래프를 계속 그릴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걸 쓸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쓸까요? 네.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여기 쓸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저 그래프를 먼저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근데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얘가 계속 요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쪽도. 이렇게. 마이너스 3, 5, 7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얘가 원하는 문제는 여기서 제일 쉬운 문제잖아요. 인테그랄 만약에 뭐 0부터 100까지의 fx dx가 얼마야?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이런 문제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거 두 개밖에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걸 구하는 문제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기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지워되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성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뭐 많이 겪어보긴 했는데 그만 자, 뭘 계속 주무시고만 계시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 너무 지루해가지고. 역시 최근에 한 걸 다르군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주기가 t예요. 그럼 보통 인테그랄 만약에 a부터 a 플러스 p까지의 fx가 있죠.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의 fx dx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같죠? p만 공개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다는 건 이런 형식으로 계속 쓰게 되면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 플러스 np b 플러스 np의 fx dx랑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n은 정수겠죠.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을 가져다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냐면 121페이지부터 무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의 정보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들을 거기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재작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니네 아마 작년에 선생님이 할 때 이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뭐냐면 f의 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뭐 4야?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옮기고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연속성을 주죠. 추가해주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연속.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프를 하나 준다면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2면 여기가 4인데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명히 얘를 줬겠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의 dx 값을 줬겠죠. 얘가 k라고 이렇게. 맞나요? 뭔 얘기인지? 그냥 지금은 되게 쉽게 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보다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그냥 결정된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얘가 그냥 여기 그래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얘를 준 거야. 0부터 2까지 얼마라고. 근데 얘가 F2가 4라는 걸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2고 여기 4예요. 그러면 원점에서 만약에 시작했다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요 넓이로 그랬던 거잖아요. 얘가. 이해되세요? 그럼 옆으로 4칸. 얘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더 갔죠. 여기 4까지니까 여기 똑같은 모양 하나 더 갔을 거 아니에요. 얘를 4를 더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가 이렇게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지? 옆으로 한 칸 더 가볼까요? 여기 6이잖아요. 원래는 주기성만 하면 얘가 이렇게 되었을 건데 여기다가 옆으로 한 칸 더 움직인 거니까 여기로 올라갔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속이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돼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럼 처음에는 아까 여기서 문제에서는 얘랑 얘만 더했으면 됐는데 이제 처음엔 여기다가 이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얘도 하고요. 그죠? 여기는 이 직사각형 넓이 2개에다가 얘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재작년부터 나온 문제 형태예요. 그냥 주기성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다 연속성까지 추가해서 문제를 내버리면 문제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었으면 그냥 여기서처럼 그냥 잘라서 그냥 내가 넓이 푸고 그냥 더하기만 해도 되는데 연속성까지 맞춰주고 거기다 적분까지 하라고 하니 짜증이 난 거죠. 그쵸? 네.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원래는 함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주기성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형이죠.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랑 한 적 있어요. 이거죠. 형태가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 형태로 있다. 이렇게. 기억이 좀 나세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만약에 여기가 a예요. 되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 산이야.
왼쪽 내려가야 돼.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왜냐면 내가 여기서 요만큼 뺐어요. K만큼. 그럼 여기가 A-K잖아요. 그럼 거기에 값이 이쪽에 넘어와서 여기가 A 플러스 K여야 돼요. 이게 적으면 똑같이 된다고. 즉 얘는 뭐다? X는 A축 대칭의 그래프여야 된다는 거죠. 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주기함수로 그냥 주면 될걸,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 주기함수 그냥 주면 될걸 조건에 가는 fx가 우함수예요. 그 다음에 나는 f의 2-x가 f의 2 플러스 x 이렇게. 그럼 얘 주기함수예요. 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선생님이 대충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줬어 그냥. 근데 이거 우함수라면서요. 그럼 이쪽에 그려주죠.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뭐 대칭이에요? 2대칭이죠. 그럼 이쪽에 또 얘가 이렇게 그려주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6이겠지. 맞아요? 근데 얘가 또 뭐라고요? 기함수래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이쪽에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또 그려야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또 2대칭이라면서요. 그럼 얘가 또 이쪽 대칭하면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10이겠네.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결국 얘가 주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를 한 번 던져주면 될 것을 무함수에다가 추가로 대칭형 함수를 줘버렸더니 이 두 가지를 계속 만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또 그리고 저쪽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기함수가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던져주는 걸 그냥 쉽게 던져주지 않겠다라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형태의 문제들 좀 더 풀어보시고요. 블랙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걸 좀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더 할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하나 해야죠. 이건 해야지. 뭐 넓이는 뭐 내가 보기에는 잘할 것 같고요. 넓이랑 역함수까지만 하고 싶시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여기 다들 이렇게 영혼이나 사라졌어. 영혼은 없어 지금. 자 보세요. 이건 알고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 dx는 마이너스 6분의 a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선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저거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되게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써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갖다 넓이 구하는 거야 라고 써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자체 내를 주고 그 그래프에서 적분하는 연습을 할 때 이걸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얼마가 나왔대? 그러면 근각의 세관계를 써먹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이걸 까먹어요. 증명은 안 할게요. 까먹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많이 써먹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시다. 왜 이렇게 다들 날씨가 원래 변동이 심하면 많이 아프잖아요. 올겨울도 원래는 되게 추우면 독감도 좀 덜 나오고 그랬을 텐데 원래 감기가 어설프게 출 때 더 많이 걸려요. 컨디션 조절 잘하라 했잖아 선생님이. 3학년 때는 진짜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진짜 이거 넓이로 가면 뭔지 알죠?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이거 알지? 절대값 하면 이렇게 가죠? 6분의 A 절대값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프면 안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역함수. 역함수 적으면 혹시나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지칠 때가 되긴 했지. 한 달 좀 넘고 이제 2달 됐고 이제 부정도 지났고 이제 달릴 일만 남았고 아빠는 점점 심해지고 아빠도 되긴 하나? 참 다들 영혼이 없어 진짜. 오늘 왜 그래? 화났어? 싸웠니 니네? 누구랑 싸웠니? 표정들이 이게 다 안 좋아.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선생님 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만할까? 자, 역함수적분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y는 fx에서 준 거야. 그래, 이 상태로는 적분하는 걸 당연히 주겠죠. 근데 우리가 y축에서 적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fa잖아요. 여기가 fb야. 이제 들으면 기억날 거야. 이거 눈에 많이 풀었어. 내신 대비할 때. 그래서 이거 구하라고.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이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f의 역함수가 g라고 한다면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편하게 줄게요. 일단 여기 fp까지 gy dy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넓이가 S1이고 여기 넓이가 S2라면 이게 결국에는 S1 더하기 S2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2단계를 줘요. 그쵸? 이것도 기본 요약이긴 해. 근데 이걸 사용해서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해두라는 얘기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3차야. 내가 역함수를 못 구하잖아요. 구했다고 하더라도 역함수 적분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전체 큰 넓이에서, 그러니까 이 넓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전체 큰 넓이에서 여기 쬐까는 넓이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큰 넓이를 봤더니 여기가 B고 여기가 FB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B 곱하기 FB에서 빼기 요거 쬐까는 넓이 보니까 여기가 A, 여기가 FA더라는 거죠. A 곱하기 FA 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주면 그냥 아주 기본 문제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프를 안 주면 또 못 풀어요. 근데 이 문제를 당연히 이렇게 안 주고 요렇게 바꾸죠. 이렇게 주겠죠. 인테그랄 a to b까지에 fx dx라고 더 주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라고 줄 거라고요. f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선생님 이건 참 못 풀어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f에다가 a를 넣으면 알파라는 거 확인하고 f에다가 b를 넣으면 베타라는 것만 확인하면 얘랑 똑같다고요. 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그래프 안 주고 그냥 함수 10만 주고서 풀라고 하면 우리는 주고 잘 기억이 나는 푸는데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실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죠? 그죠? b 곱하기 베타에서 여기 a 곱하기 알파 형태로 빼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단계. 자, fx를 만약에 3차로 줘요. 예를 들어서 fx 3차 줬어요. 근데 3차 중에 저렇게 되면 역함수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f 역함수를 g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냥 이걸 물어볼 거라는 거죠.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x, dx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놓쳐. 전 3차 역함수 못 만들어요. 만들었다고 해서 적분 문제 못 풀어요 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가 기억이 나면 얘가 3차하면 얘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넘겨서 빼세요.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넘겼는데 자 여기 b 곱하기 이거 써야겠죠? 어떤 a를 넣었더니 알파가 나오는 값 찾으시고 b를 넣었더니 베타가 나오는 값 찾으신 다음에 b 베타 빼기 a 알파에서 인테그랄 a to b까지의 fx dx를 빼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오면 얘가 나오지 얘는 둘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넓이로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적인 그래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분에서. 뭐에서요? 역함수에서요. 그거의 토대가 이거예요. 그거의 토대가 이거다라는 것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이거죠. 역함수예요. 역함수면 뭐대칭? y는 x대칭이죠.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 어때요? 얘가 y는 fx예요. 그리고 거기에 역함수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얘가 y는 역함수 x. 요 넓이 구해달래요. 어떻게 구했어요? 기억나요? 네, 여기와 여기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알파 베타. 알파고 베타를 찾아야 돼요. 알파 베타도 못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첫 번째 단계, 그렇죠? x는 fx라는 방정식에서 근 알파랑 베타를 찾으세요. 두 번째,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x-f의 절대값의 적분에 해서 넓이를 한 다음에 두 배, 즉 여기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자. 요 형태와 저 형태의 역함수 문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른 형태의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 그래서 이 그래프적인 요소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신 좀 조금만 더 차리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시그니처 뒤에 것 좀 3단계 뒤에 있는 것 좀 볼게요. 잠깐 쉴게요. 뒤에 뭐 빼먹은 거 있나? 대칭성은 미분해서 했으니까 써먹으면 되고. 아, 속도거리 해야 되는구나.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입니다. 우리가 미분해서요. 선생님이 잠깐밖에 설명을 못했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1차원적으로밖에 못 움직여요. 수원에서는. 그러니까 2차 평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하고 뒤로밖에 못 가요. 앞하고 뒤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위치라는 x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위치예요. 거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미분이든 적분이든 간에 우리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 시간 동안, t 분 동안 걸리는 시간 t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식이 나오냐면 x라는 위치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줘요. 맞아요?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뭘 얘기했었냐면 얘는 왜 신기하게 y는 fx를 줘서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x로 이렇게 풀면 잘 풀어. 그리고 막 이거 다음 함수 주면 거의 잘 푼다? 근데 왜 x를 t에 대한 식으로 주고 얘를 t로 미분하는 거는 왜 힘들어하는 거야 도대체? 변수만 바뀐 거는. 이걸 힘들어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얘가 뭐예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그럼 이게 미분의 개념이 뭐였죠? 변화율분의 변화율. 그죠?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얼마만큼 움직였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다? 속도죠. 짧은 시간 동안 위치 변화가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위치 변화. 순간적인 위치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였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V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2플라인 t가 되면서 얘가 a라고 해서 가속도가 되었던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 이거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산은,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나누면 부정적분이라는 건 함수를 미분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 가지고 적분해서 다른 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야. 함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정적분의 개념이라는 건 미분계수랑 비슷하게 적분을 한 다음에 그 값어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른 이 안의 함수값의 총합을 구한다라는 계산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정적분이라는 건. 근데 그 계산적인 문제에 변수를 집어넣어서 또 이제 부정적분 쪽으로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정적분의 개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앞뒤로만 움직인다며 여기에 속도를 줄 거라고 이렇게 V라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그럼 얘도 이제 시간에 관한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분을 한 식이든지 모든 건 상관없지만, 그쵸? 그럼 얘가 처음에 있었던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대가 t0였단 말이야. 이 시간대 여기 있었어. 그지?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어디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움직였어가 먼저가 아니고 너 위치가 어디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랑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요? 위치라는 건 처음 위치에서 내가 이 시간대만큼 움직인 거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위치 변화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위치 변화가 0일 수도 있다고요. 계산을 했더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위치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위치 변화를 물어봐요.
세 번째는 이동 거리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는 뭐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1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앞으로 하나 갔다가 앞으로 2개 갔다가 뒤로 하나 왔어요. 그럼 위치는 얼마만큼 움직이면 1만 움직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럼 적분을 다 계산하면 난 1에 있다가 2에 온 거예요. 근데 이동 거리는 너 몇 걸음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그럼 뒤로 가는 마이너스까지 플러스로 만들어서 전체 이동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되는 거죠. t0부터 t까지의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V가 들어가는 거예요. V 이렇게 되실까요? 이 부분만 잘하면 돼요. 이 부분만 잘하면 된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안 헷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를 읽는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그래프를 읽는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146페이지 7번이나 8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프를 줘요. 식이 아니야. 그냥 그래프를 줘요. 그래프를 주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를 준다고요. 146페이지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가 이해가 되고 내가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움직임 거리를 하는 것도 그냥 그래프상에서 넓이만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내가 공을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 지점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V가 0인 거죠. 맞아요? 경과거리는요, 이거죠. 위치는요, 그냥 여기 식에다 집어넣는 거, 여기 위치, 높이. 그죠? 경과거리는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뭐랑 똑같아요? 함수가 있어. y는 fx가 있어. 근데 요거를 위치라고 해서 x는 v는 하고 있었어. v는 fx, f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위치를 주자. x는 하고 ft라고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얘를 미분해서 v가 0이 되는 건데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기억하시죠? 그럼 뭐랑 똑같아요? 여기서의 그 값이랑 똑같죠. 미분해서 0 되고 부호가 바뀐다. 아니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들 있죠. 뭐 어떤 거냐면 148페이지에 15번 같은 거 있죠.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두 개가 있어요. P가 있고 Q가 있어. 그래서 뭐 걔네 둘 사이의 관계식,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꾼다. PQ의 가속도는 PQ라 할 때 P 곱하기 Q는 0보다 작다. 뭐 두 개 중에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T 0초부터 3초 때까지 Q가 움직이는 거리 파이다. 이런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형태의 문제들도 잘 따져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선생님 지금 여기 쓴 이 얘기만 안 헷갈리면 솔직히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여기.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풀어보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블랙 뒤에서도 안 푼 문제 있죠. 만약에 내가 남았어. 그것도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다 안 풀었을 거 아니야. 됐나요? 그래서 정적분은 활용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다른 것들과 합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괜찮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밀린 것도 좀 미리미리 하시고요.